자, 1번. 자,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기울기가 A 직선의 방정식에 y는 2x 플러스 b래.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지? 2라는 소리지. 자, A는 2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되지. 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럼 y는 2x 더하기 8. 그래서 b는 8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10 나오겠네. 자, 그리고 2번. 자, 성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면, 자, 내분하는 비율 더해서 분모에 써주고, 문자에는 크로스함 2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a, 2 곱하기 b의 x좌표 더하기 1 곱하기 a의 x좌표, 2 곱하기 b의 y좌표 더하기 1 곱하기 a의 y좌표. 자, 그러면 3,1 나온다. 3,1. 이게 바로 2대 1 대분점. 자, 그럼 문제에서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직선의 방정식 세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직선의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자, 세워주면 기울기 마이너스 2, 3,1을 지나는 직선 y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5번을 볼게요. 5번.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x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 자, x절편이 4라는 말은 사실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x절편이 4라는 말은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4라는 거지. 결국에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말이야? 4,0을 지난다는 거야. 그치? 4,0을 지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문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4,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번에도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좌표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y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4. 네, 답이 1번. 자, 만약에 문제를 잠깐 바꿔서, 자, 이건 만약에 y절편이 4래.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절편은 4라는 거지.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0,4.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0,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에다가 별표 3개. 자,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가격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 이걸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자, 다시 말하지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직선 위에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의 비율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항상. 이 양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하나? 반식의 방향. 예를 들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양의 방향은 어디? 여기지. 반식의. 여기가 세타고 이때 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 알겠지?
이렇게 둔각인 상황은 대수 때 배웠거든. 대수 때. 삼각함수 단어에서 배웠거든. 특강 듣는 사람은 꼭 배우겠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거지. 탄젠트 60도 혹시 이거 바로 안 나온 사람 있나? 이거 잘 안 나오면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돼. 60도짜리. 6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려. 자, 그럼 이 정도는 알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자, 탄젠트 60도 얼마니? 1분의 루트 3인데 루트 3. 이렇게 가면 돼. 기억 안 나네.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 3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려. 또 1대 2대 루트 3.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오케이? 안 외웠으면 그려서 찾으면 된다.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자, 그럼 결국에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이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잡도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고 세워주면 자, y는 루트 3에 x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알겠지? 좋지? 어렵지 않잖아. 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거꾸로 이 직선을 보면 좀 약간 그 흥분이 살짝 되네. 흥분되는 사람. 루트 3이지. 탄젠트 얼마가 루트 3이야? 60. 그럼 이 녀석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가 몇 도라는 소리야? 심장이 뛰어야 돼. 수학에서 60도 보면 심장이 뛰어야 돼. 알겠지? 봐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려볼게. 일단 y절편이 2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절표가 2지. 자,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데 무슨 함수? 증가함수. 기울기가 양수면 다시 복습.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양수라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는 거잖아. 증가하는 곡선, 증가하는 직선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들면 돼. 증가. 자, 근데 x축과 이루는 양의 변화의 각도가 몇 도라고? 60도지. 자, 1대 루트 3이지. 근데 이 길이가 2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 루트 3분의 2. 요 전에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콤마였지.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심장이 뛰어야 된다. 루트 3.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 만약에 하나 더 써놓자. 기울기가 1이야? 탄젠트 45도가 되지. x축과 이루는 각도 몇 도? 45. 이것도 심장은 뛰어야 돼. 심장은 뛰어야 돼. 물론 이미 뛰고 있겠지. 더 뛰어야 돼. 얘도 뛰어야겠지. y는 루트 3분의 1x 탄젠트 30도 30. 오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 문제 풀 때 많이 써요. 기울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시야까지 같이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여러 번 생각해봐. 기울기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에 대한 탄젠트. 기울기를 알면 사실 뭐도 알 수 있어? x축과 이루는 각도도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된다. 여러 번. 그래서 9번이 중요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13번을 한번 풀어볼게. 13번. 자, 두 점이 주어졌네.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다. 일단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먼저 찾아야지. 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3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기울기 얼마?
빼기 1. 그럼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아니까 방정식 채울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 더한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따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설명할 때 확인할 내용인데 잠깐 미리 볼게. 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며 두 직선의 뭐가 서로 같을까? 기울기가 같을 것 같지 않니? 자,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내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두 개 그려볼게.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보조선 그려볼게. 이런 보조선. 이해되니?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잘 봐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x분의 분의 y분의랑이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지. 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x분의 분의 y분의랑이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지. 근데 이 두 개의 직각선 것들이 서로 뭐야? 합동이지. 그럼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아,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기울기가 뭐랑 같다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같지. 그래서 기울기 같은 거야. 두 직선이 평행하면 뭐가 같을 수밖에 없다?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겠지? 다른 음식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항상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수학에서. 그냥은 없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을 왜 했냐면 15번 때문에 15번의 별표 3개 15번까지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 자, 15번 보면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직선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래. 그러면 뭘 구하라는 문제야? 직선 A, B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지. 직선 A, B의 방정식을 알면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봐봐.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 성분 AB랑 성분 OC가 평행하지. 아,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는 직선 OC의 기울기랑 같겠지. 근데 직선 OC의 기울기 얼마니? 두 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 얼마? 3. 아,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는 얼마? 3.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을 아니까 방정식 세울 수 있었어? 있다. 끝납니다. y는 3 곱하기 x 빼고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15 나옵니다. 오케이? 이제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살짝 약간 나는 좀 별나게 풀고 싶다. 살짝 홍대병 있는 사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처음부터 y절편을 타겟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y절편이지. 자, 봐봐. 요 길이가 얼마니? 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럼 x변이라는 분의 y변이라는 게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근데 지금 x변이라는 게 얼마야? y변이라는 얼마? 15겠지. 그러니까 y절편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푸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 y절편 구하라고 했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알면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y절편을 구할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처음부터 y절편만 타겟팅을 한 거야. y절편은 그냥 바로 구하겠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겠다. 이해되니? 푸는 방법이 다르다. 처음에 타겟팅한 게 달라. 알겠지? 문제 풀 때도 사실 그냥 풀면 안 되고요. 푸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 항상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있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이 둘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계속 질문을 해야 돼. 본인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식이 주어지면 이거 왜 줬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 문제 읽을 때. 그게 수학적 사고력.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문제 풀면서. 알겠지? 평행사변을 왜 줬지? 얘 교육이 이거 말하고 이렇게. 알겠지? 이런 게 좀 습관이 되면 실력이 한 번에 뛸 수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된다. 그 다음 내가 문제 푸는 시간 준다고 했지. 내가 한 개만 더 볼게. 내가 못 풀려고 했지. 절편 문제 풀려고 했는데. 응? 18번 볼게. 18번까지만 풀고 문제 푸는 시간 좀 줄게. 18번에도 별표 3개만 쳐놓자. 자, 내가 요직선으로 가자. 자,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볼게. 뭔가 조금 예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니? 뭔가 느낌이. 자, 내가 이 직선의 y절편 한번 보여볼게. 그럼 x자리 얼마 넣어? 0. y절편 2인 거고요. y절편 2인 거고, 그치? 자, 또 이번에 x절편 구해볼게. y가 얼마 넣어? 0. x절편 4인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떤 직선이라는 거야? x절편은 4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라는 거지. 이거 이해된다? 절편이 드러난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어떤 직선에 한쪽 변이 1이잖아. 이거 잘 봐야 돼. 근데 이거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거든. 공부할 때. 이거보다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게 더 중요해. 근데 이제 다들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변이 1이면 x 개수의 역수가 x절편을 의미해. 이거 x 개수가 지금 얼마야? 4분의 1이지. 역수해주면 얼마? 4. x절편이 4다. 또 y 개수의 역수가 y절편을 의미해. y 개수 2분의 1 역수 취해주면 2. 이렇게. 한쪽 변이 1일 때 이 상황에서 만이야. 이서도에게 영어 좀 써볼게. x 개수의 역수가 x절편, y 개수의 역수가 y절편. 적용을 한번 해보겠다. 자, 만약에 이렇게 못생긴 직선이 있어. 10x 더하기 7y 더하기 3은 빼기로 하자. 빼기 5는 이런 직선이 있어. 내가 한쪽 변 1로 만들어 볼게. 일단 이 마이너스 5를 넣으면 10x 더하기 7y가 얼마? 5. 한쪽 변을 1로 만들어 볼게. 그럼 몇으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지. 5로 나눠주면 2x 더하기 5분의 7y가 1이지. 자, 한쪽 변이 1이네. 자, x 개수의 역수 얼마? 2분의 1이지. x절편 2분의 1. 자, y 개수의 역수 얼마? 7분의 5. y절편 7분의 5.
이것도 써놓자. 알면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거의 1회독이잖아, 그치? 우선순위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좀 알아야 돼. 수학이라는 게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 계산 과정도 빨라지고. 일단은 써놓자. 이런 거 필기할 때 개념 노트에 써놓는 게 좋아. 개념 노트에. 좀 어느 정도 단거나 시켜놓는 게 좋다. 근데 이미 써있긴 하거든, 개념 노트에. 조금 더 뭔가 그 부가 설명을 달면 좋을 것 같아.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 개념 노트가 내가 왜 나왔냐면 사실 오늘 좀 TMI였는데 내가 재수했는데 재수 때 개념 공부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 내가 재수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수학 공부를. 근데 개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정말 많이 늘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그때 깨달음을 내가 이제 다 수업에 녹이는 거지. 사실 맞는 지가 꽤 오래됐어. 개념 10년 넘었을걸? 내가 22살 때부터 수업했으니까. 내가 진짜 원래 고3 때 4월, 6월, 4월까지 딱 다 1등급이 나왔는데 6월 달부터 수학 3등급을 떨어졌거든. 모의고사 나는 정시파에 있더라고. 그래서 9월에도 3이 나오고 한 수능에도 딱 3이 나왔어. 3등급. 그래서 절망을 한 거지. 대학 못 가겠다. 물론 맞춰서 가려고 하면 어디든 가겠지. 3등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 재수를 해야지 하고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하루에 막 수학 공부만 6시간, 8시간 하고 수학만 매일. 그러면서 내가 이 개념 공부를 딱 진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원의 방정식을 풀려고 해. 그럼 무조건 원의 방정식 그냥 공부하고 풀었어. 항상. 어떤 단원을 풀 때 그 단원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항상 거의 1시간씩 하고 풀었어. 약간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하고 딱 그 실력 정석이라는 책 아니? 그걸 내가 진짜 많이 풀었어. 9번 정도 풀었어. 과목별로 다. 그랬더니 내가 딱 3월 달부터 가영이랑 다 100점이 나왔어. 딱 100점 모의고사. 6월 달에. 그래서 딱 느낀 게 있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야. 개념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잘하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효과를 봤다. 잘난 척이 아니라 효과를 봤다. 효과를 본 친구들이 또 많다.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항상 그 고등학교 수학 할 때 우리 옛날 설명회 같은 거 보면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이 수학적 사고력은 그 개념에 입각한 사고를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해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수학 언어예요. 이걸 알아야 생각을 할 수 있어. 창의력 같은 건 필요 없어. 고등수학. 창의력은 절대 필요 없다. 개념만 알면 사실 다 잘 풀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 초등수학이나 사고력이 중요하지. 사고력은 전혀 필요 없어. 사고력 들어가는 문제 안 나와. 사고력 들어가는 문제, 창의력 들어가. 자, 그래서 18번에 이거 x절편이지? 얼마? 4다. 4. x절편 4. 자, 이거 y축과에 있겠죠? y절편이지 얼마? 마이너스 2. 이거 역수출이면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때 직선 PQ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지. 이게 답이었어. 오케이?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4,0이랑 0,-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지. 직선이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방정식 세울 수 있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 문제를 뭘 푸냐면 자, 체크하자. 4번 하나 그리고 4번.
7번 하나 풀고 12번 하나 풀고 그리고 16번까지 풀어보자. 아, 네 문제인가? 여기 네 문제. 4번, 7번, 12, 16, 7, 12, 16. 싫어. 장난이야. 축구나 너네가 낯설어 하니까 내가 장난도 못 치겠잖아. 아이 텐션이 이게 아닌 거지.
16번 못 풀었을 것 같은데. 16번 문제 볼게. 자, 16번 문제 보면 자, 직선 CD의 x절편 구하라고 했지. 자, 직선 CD의 x절편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선 CD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선분 CD랑 선분 AB가 평행하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랑 같네. 지금 직선 AB의 기울기 보면 자, x가 4 감소할 때 y는 2 증가했지. x가 4 감소할 때 y는 2 증가했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직선 CD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 한 개만 구해주면 직선 CD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이거 우리 C의 좌표 구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죠? 기억나? 이 두 개의 직각선 같은 합동. 요 성분의 길이가 2였으니까 이 성분의 길이도 2. 요 성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요 성분의 길이도 4. 그러면 C의 x좌표는 6이고 C의 y좌표는 4니까 C는 6,4지. 그럼 결국에 직선 CD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6,4를 지나는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7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x절편이니까 y자리에 없는. 그럼 2분의 1x가 7 나오지. x가 14. 알겠지? 항상 문제 풀 때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자꾸 풀어요. 방향을 자꾸 풀어요. 항상. 이거를 좀 습관으로 들여요.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항상 문제 풀 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지 말고 방향을 자꾸 풀어요. 방향은 어떻게 잡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는 거.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방향을 잡는데 도와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겠지. 딱 한 개만 풀고 쉴게. 자, 22번. 딱 하나 풀고 쉬겠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근데 K 값 구하라고 했지. 자, 세 점이 모두 동일 직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잡든지 간에 그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겠지. 그러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랑 직선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지.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분의 1분의 y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직선 BC의 기울기 구해보면 또 x분의 1분의 y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분의 k 마이너스 6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A좌표랑 B좌표가 주어져 있지. 직선이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직선 AB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렇지? 직선 AB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A좌표, B좌표 모두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직선 AB가 누구를 지나고 있어? C라는 점을 지나고 있지. 그럼 세운 직선 AB의 방정식에 C라는 점을 대입해주면 K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K값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볼까? 2,0을 지나 무슨 말이야? x절편이 2다. 이래. 0,4를 지나 y절편이 4다. 그럼 우리가 아까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손쉽게 세워버릴 수가 있지. 그 직선 AB가 C를 지나지. C의 좌표 대입. 알겠지? 요거 풀면 K값 나오는데. 알겠지? 쉬었다 하겠다.